안녕하세요. 생활해지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리고 고소당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야 급하게 검색하거나 알아보는 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에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할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의도치 않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서 범죄자로 지목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미리 경고를 하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 너 고소할 거야, 긴장하고 있어 라고 예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용히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보이스피싱 걱정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 측에서 문자로 나는 어떤 경찰서의 수사관이다, 전화 좀 받아라 라는 식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개 진짜 경찰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진짜 경찰이 맞다면 대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저는 어느 경찰서의 수사관입니다.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하니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첫 번째 연락은 대개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사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문제 삼아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조사에 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항상 차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처음 전화로 고소 내용을 간략하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해지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게 하죠. 그런데 내가 사기로 고소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제출된 고소장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는지 파악해야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 피해자를 부릅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탐문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야 피고소인, 피의자, 인내가 경찰에 불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경찰서에 불려갈 즈음에는 이미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나는 이 수사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보통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개 열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나만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만약 경찰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면 안 됩니다. 수사관이 부르는 것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니 경찰서에 나가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보를 요청하고 시간을 확보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이 과정이 나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날짜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는 협조의 의무는 있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고소장만 제출되었을 뿐이고 이는 수사 단계일 뿐입니다. 강제로 그 날짜에 끌려가는 상황은 거의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통 경찰 수사관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라고 통보만 하지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날은 어렵습니다. 다른 날짜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뒤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충분히 일정을 연기해 줄 겁니다. 변호사 선임 계획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주니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사관들은 자신이 편한 날짜를 기준으로 출석 일정을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전화가 왔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석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영상을 떠올리며 제가 그날은 어려우니 일정을 뒤로 미뤄주세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긴박한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을 무한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사에 응해야 하죠. 고위공직자나 특별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인은 대체로 2-3주 정도밖에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답변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세요. 중요한 건 경찰 조사 전에 전화로 진행되는 대화에서 절대 함부로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수사관이 전화로 혐의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해지 씨가 1년 전에 1,000만 원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이 없었죠?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때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못 갚을 것 같긴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공식적인 조사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관이 작성하는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어디 경찰서 수사관 누구누구가 피고소인 누구와 통화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온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혐의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절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충분히 협조하며 진술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유보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기록을 남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모든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되게 말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의 내용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